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서의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국무장관이 약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방문 성과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2월만 해도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안 그랬습니다. 미국은 정찰 풍선을 격추시키고 중국은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시 블링컨 장관은 방중 계획을 취소했었고요. 여기에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은 미국을 방문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더 틀어졌습니다. 당시에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이 수교 이후 미중 관계가 최저점, 최악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서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됐었죠.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다시 추진하고 미국, 중국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주석과 회동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지 4년 8개월 만의 일이죠. 물론 블링컨 장관과 시 주석이 독대를 하지 않고 시 주석이 상석에 앉는 자리 배치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됐지만요. 어찌됐든 미국과 중국 양국의 대화, 소통 채널이 열어놨다는 의의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나 갈등이 더 악화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방중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본질적인 구도에선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 중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온 대만 문제에 대해선 당장 갈등을 보이지 않겠지만 내년 대만 총통 선거 땐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이 대화 정국으로 전환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담 이후 미중 정상회 대화는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요. 블링컨 장관의 이제 방중으로 다시 이 발리 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중국의 친강 장관의 방미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진입로를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내일부터는 상하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남길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끝난 FOMC에서 기준금리를 1년 3개월 만에 동결을 했었죠. 10회 연속 금리를 올리다가 인상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7월 FOMC에 대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해진 건 없다.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한 번 금리 인상을 건너뛰고 다음엔 인상을 한다는 의미의 스킵이라는 표현을 실수로 써서 금리 선물 시장에선 7월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21일과 22일에 하원과 상원에 청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페드 인사들이 연내 금리를 2번 올리겠다라는 뜻을 시사했었는데 점도표상의 중간값을 연 5.6%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연 5에서 5.25%니까 2번 더 인상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둔화하고 있고 기껏해야 한 번 경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올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시장과 연준의 인식 간의 괴리,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의회에서 발언을 할 전망입니다. FOMC를 한 뒤에 일주일 만에 하는 공개석상에서 하는 얘기여서 그 사이에 새로 나온 데이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어서 6월 FOMC 발언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달갑게 보지 않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외에 연준 지도부 인사들이 총 출동을 하죠. 21일에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지명자, 리사 쿡 연준 이사,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지명자 등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합니다. 모두 승진을 했거나 임기를 연장하고 또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상원의 인증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2일엔 매파로 꼽히는 인사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페드 이사진 중에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임명됐던
인사들이 주로 외파적인 발언을 해왔었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 이사가 22일에 연설을 합니다. 또 금리 인상을 좀 막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은행 위기 우려였죠. 연준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20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영국이 22일에 금리를 결정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경기는 위축되고 있어서 이번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국은 13회 연속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이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